이제 결정해야겠구나.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봤다. 결론은 유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우리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유산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더더욱 반반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민수야, 우리도 너만 챙길 수는 없잖아. 수진이도 우리 딸이고 공평해야지. 공평? 지금까지 나는 뭐가 되는데요? 부모님 챙긴다고 노력한 건 전부 무시하고 이제 와서 반반. 노력? 오빠, 노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태평하게 살아왔지 않아? 부모님이 모셨다고 할 만큼 뭐 했는데? 야, 넌 시집 갔잖아. 시댁에서 잘 살고 있잖아. 왜 우리 집 재산까지 탐내는 거야? 저는 부모님이 공평하지 않다면 더 이상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대응할 거예요. 부모님이 직접 번 돈이 아니라면 상속은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이 이야기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하트를 한번 눌러주세요. 거실 가족들이 모여 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자식들 사이에서 슬슬 재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아들 민수와 딸 수진이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어머니 정숙과 아버지 병철도 나란히 앉아 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래도 우리 민수가 자주 찾아와 주니까 참 고맙다. 그래, 그래. 너 아니었으면 집도 다 무너졌겠다. 오빠가 무슨 큰일 했다고 그러세요? 야, 넌 몰라 내가 얼마나 부모님 챙기는지. 집 수리할 때도 내가 돈 보태고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닌 것도 나잖아. 뭐? 집수리? 그거 나도 얼마 보탰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병원은 나도 몇 번이나 모셔다 드렸어. 에이, 너야 한 번씩 오지만 그래도 너희 오빠는 집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와주잖아. 그러니까 자주 오는 사람이 재산을 다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이 주제가 나오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결국 터져버린 것이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장남이 집안을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냐? 장남이 집안을 책임져요? 그러면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앞으로 요양원 들어가시면 그 비용까지 오빠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다 같이 해야지.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유산은 오빠가 가져간다고요? 부엌 수지는 물을 마시러 왔다가 부모님이 조용히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아무래도 집은 민수한테 줘야겠지? 딸한테 주면 시댁 재산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옛날부터 그래왔잖아. 집안 재산은 아들이 물려받는 거고. 수진의 손이 떨린다. 컵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지만 간신히 참는다. 어차피 시집간 애야. 걔는 남의 집 식구라고. 수진의 눈이 흔들린다. 남의 집 식구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며칠 후 수진은 참고 참다가 결국 민수와 단둘이 만난다. 카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다. 오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또 뭐? 부모님 재산 왜 오빠가 다 가져야 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장남이고 부모님 모시고 살 수도 있고 집 관리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오빠가 그동안 부모님 병원비 낸 거 영수증이라도 있어? 내가 낸 병원비, 생활비 다 합하면 오빠보다 많을걸? 너는 가끔씩 돈 보탠 걸로 생색내는 거고 나는 평생 부모님 곁에 있었어. 평생 곁에 있었으면 뭘 했는데? 부모님 밥 차려드렸어? 청소했어? 병원 가서 보호자 했어? 그건 다 나였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공평하게 하라고. 나도 부모님 딸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고 입을 꾹 다문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하다. 다시 부모님 집.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모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다. 엄마, 아빠, 저한테 줄 유산은 없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요, 갑자기가 아니고요. 저는 예전부터 이상했어요. 오빠만 챙기고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너까지 왜 이러냐?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유산에 집착하는 거야? 유산에 집착하는 건 저예요? 오빠가 유산은 자기 몫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 아닌가요? 아니, 너도 우리 딸이지. 근데 그래도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근데, 남자는 가정을 책임지고 여자는 가정을 안 책임져요? 저는 부모님 도와드리면 안 돼요? 저는 오빠처럼 부모님 집 물려받으면 안 돼요? 너도 시집 갔잖아. 시댁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오빠는 장가 갔으니까 장모님 집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집은 무조건 아들 몫인데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부모님은 당황하고 민수는 분노에 차 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거실 정적이 흐른다. 수진의 강경한 태도에 정숙과 병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수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 있다. 수진아, 우리가 널 안 챙긴다는 게 아니야.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옛날이요? 엄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네가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생각할 줄 몰랐구나. 저는 서운한 게 아니라 부당한 게 싫은 거예요. 야, 넌 시집 가서 잘 살잖아. 나는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니까 집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오빠, 모시고 산다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참지 않을 거야. 부모님이랑 같은 동네 산다고 모신다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 내가 없었으면 부모님 불편하셨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부모님께 물어볼까? 아빠, 엄마, 오빠 덕분에 편하세요? 사실 민수가 부모님을 특별히 모시거나 챙긴 건 없었다. 그냥 같은 동네 살면서 가끔 들러 밥 한 끼 먹고 가는 정도였다. 부모님께 필요한 건 오빠가 아니라 돈이에요. 병원비, 생활비, 요양비 다 돈으로 해결해야 해요. 그 돈 오빠가 부담할 거예요? 그건 다 같이 해야지. 다 같이 부담하는데 유산은 오빠가 다 가져가고? 정숙과 병철은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본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돌리지 않는다. 이제 본심을 드러낸다. 솔직히 말해서 유산이 나한테 와야 하는 거 맞잖아. 오빠 입에서 솔직히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유산이 탐난다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믿고 주시는 거지? 내가 장남이고 내가 집을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오빠는 유산이 없으면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을 거야? 민수는 말을 더듬다가 결국 대꾸하지 못한다. 그래, 내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면 유산 없이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야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도 민수의 본심을 깨닫고 있다. 며칠 후 부모님이 유산 문제로 따로 대화를 나눈다. 당신,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지.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고 딸은 시집가서 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수진이 말이 맞아. 재산은 아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그럼 집을 팔아서 둘이 나눠야 한다는 거야? 그게 맞지 않아? 요즘 애들은 장남이라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래. 근데 민수가 반발할 텐데. 평생 장남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수지는 민수에게 다시 연락해 대화를 요청한다. 오빠,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나랑 반씩 나누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다니 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이제 솔직해지자. 오빠는 그냥 집을 받고 싶었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인생 편하려고. 넌 그럼 뭐? 유산 받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오빠랑 다르게 나는 부모님을 위해 쓰려고. 이때 부모님이 거실로 나온다. 이제 결정해야겠구나.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봤다. 결론은 유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유산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더더욱 반반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날 리 없다. 이제 민수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다. 거실 정숙과 병철이 유산을 반반 나누겠다고 선언한 이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민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부모님을 노려본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민수야, 우리도 너만 챙길 수는 없잖아. 수진이도 우리 딸이고 공평해야지. 공평? 지금까지 나는 뭐가 되는데요? 부모님 챙긴다고 노력한 건 전부 무시하고 이제 와서 반반. 노력? 오빠, 노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태평하게 살아왔지 않아? 부모님이 모셨다고 할 만큼 뭐 했는데? 야, 넌 시집 갔잖아. 시댁에서 잘 살고 있잖아. 왜 우리 집 재산까지 탐내는 거야? 시집 가면 부모 자식 관계가 끝나나요? 내 성이 바뀌면 우리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민수야, 아빠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빠까지 이러시면 난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부모님과 단둘이 앉아 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엔 감정적인 호소가 주된 무기다. 엄마, 아빠, 저 정말 서운해요. 민수야, 저 어릴 때부터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저만 믿으셨잖아요. 저는 진짜 부모님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저를 배신하시는 거예요? 아니, 배신이라니.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수진이는 결혼해서 남편이랑 잘 살잖아요. 부모님한테 신경도 잘 안 썼고 나처럼 자주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없었으면 부모님 집 관리 누가 했어요? 병원 갈 때 누가 모셨어요? 힘들 때 제가 항상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며칠 후 수지는 부모님에게 전화해 유산 문제를 확실히 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갈등 속에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집을 팔아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걸로 하겠다는 거 확실한 거죠? 그게 또 망설이시는 거예요? 네 오빠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 우리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니까 자기가 버려진 것 같다고. 그래서요? 그럼 다시 오빠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우리가 민수만 믿고 살아왔잖아. 갑자기 그렇게 하면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저도 부모님의 딸이에요. 저도 부모님한테 공평한 권리가 있어요. 오빠가 힘들어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끝까지 오빠 편만 드시면 저는 법적으로라도 대응할 거예요. 정숙과 병철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수진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엄마, 아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결정하세요. 오빠한테만 다 줄 건지 공평하게 나눌 건지. 만약 오빠한테 다 주신다면 저는 부모님과 인연 끊을 생각이에요. 수진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저는 부모님이 공평하지 않다면 더 이상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대응할 거예요. 부모님이 직접 번 돈이 아니라면 상속은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엄마, 아빠가 오빠만 자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정숙과 병철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고 민수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수진을 노려본다. 수진아,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니? 네,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생각 없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보다. 이제야 깨달으셨나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오빠한테만 모든 걸 몰아주면서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셨잖아요. 야, 내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다 잘 살면서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야? 오빠, 나는 잘 살아서 재산 안 챙겨도 된다? 그럼 오빠는 못 사니까 부모님 재산 다 가져야 돼? 웃기지 않아? 넌 시댁에서 잘 살잖아. 우리 집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해. 그만해라, 민수야. 네? 우리도 많이 생각해봤다. 처음엔 우리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걸 알겠다.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기신다면서.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산을 탐낸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다. 이게 떼쓰는 거라고요?
난 장남이라고요. 장남이면 뭐? 요즘 장남이라고 다 가져가는 시대야? 좋아.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간다. 며칠 후 부모님은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유산 분배에 대해 문서를 정리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이제라도 제대로 한 게 다행이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온다. 수진은 부모님의 옆으로 다가가 앉는다. 미안하다, 수진아.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한편 민수는 혼자 술을 마시며 핸드폰을 바라본다. 가족 단톡방이 조용하다. 예전에는 자신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수진이 더 가까워진 듯하다. 그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고 망설인다. 그러나 이미 판은 뒤집혔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끝까지 욕심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으로 돌아갈 것인가. 엄마, 아빠도 이제 조금씩 변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오빠도 깨닫겠지. 유산 전쟁은 끝났지만 가족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